자, 대여까지 쓴 김혜경 007 작전. 뭘 그렇게 감춰야 했나? 이게 저는요, 어저께 막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뭐 이상한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참 이상했지만, 오늘 그게 아니다. 이건 대역이다. 이러면서 해경군 김씨는 그 뒤에 따로 갔다. 대역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대역까지 준비할 정도로 취재진을 따돌려야 할 무슨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수영원입니다. 근데 수영원이 와, 정말 수영원한테 얼마를 줬길래 여러분들, 그리고 참 우리 가드님 말씀대로 정말 별명이 아주 구질구질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게 이제 해경군 김씨입니다. 자, 해경군 김씨 선글에다가 또 옷 입은 거,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고야드백,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롤러 피아노 망토. 와, 이것도 그러면 해경군 김씨가 이제 입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완판됐다고 벌써 뜨더라고요. 노이즈 마케팅도. 자, 해경군 김씨가 상당히 그 명품 좋아하고 비싼 옷 입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고 이재명이 김부선 씨 때문에 너무나 이 자기가 이제 그 스캔들에 휩쓰니까 우리 부부는 정상입니다. 이러면서 나온 게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저는 동상이몽을 보면서 참 저 부분 무서운 부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해경군 김씨가요, 이번에 롤러 피아노 망토부터 시작해갖고 고야드백이니 이것까지 어쨌든 몇백만 원짜리 아닙니까? 근데 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동상이몽에서는 그 해경군 김씨가 입고 나온 뭐 원피스 이런 게 최소한 뭐 1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막 집에서 입고 있죠. 그런데 남편하고는 어떤 얘기 했습니까? 이재명한테 이제 집을 공동 말하자면 명의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막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도와줄까 뭐 멸우치 이렇게 이 대가리 따주고 이러면서 공동 명의로 그렇게 피하더라고요. 그 해경군 김씨가 나는 돈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저는 그때 그거 믿었거든요. 아, 저놈이 저 와이프한테 저렇게 각박하게 아주 하나보다 이랬더니 무슨 그때 입고 나온 옷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란 거는 거기에 20년 된 에어컨을 고치려고 이재명이가 막 난리 브루스를 추는 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 방송가에서 들리는 소문은 이게 원래 집에요, 엄청나게 신형 에어컨이 있었는데 이재명의 그런 컨셉을 위해서 일부러 낡은 에어컨을 구해가지고 완전히 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뭐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여까지 써가면서 해경궁이 그렇게 김혜경이 007 작전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자, 기자들이 이제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남 그 분당의 성형외과에 자기가 꼬맸다고 한 그 성형외과를 들키기 싫어서 그런가? 아니면 기자들이 병원을 알고서 막 의사를 인터뷰를 할까봐 그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환자가 원치 않는 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영자 씨에 대해서 그 의사가 이영자 씨가 뭐 이 말하자면은 그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걸 해갖고 그 의사가 이 굉장한 징벌을 받았어요. 의협에서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피부과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의 1억 피부과, 이 나경원 그 의원이 굉장히 억울하게 그때 서울시장 때 당했던 1억 피부과, 그 피부과의 원장이었다는,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감춰야 했을까? 자,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는 왜 이 정도로 기자들을 말하자면은 뒤통수를 때리는 작전을 말하자면은 공작을 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이제 뉴스입니다. 후보 배우자 과잉 취재 관련 가짜 뉴스 이러면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깜짝 변신, 낙상 사고 후 첫 외출 포차,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뭐 가짜뉴스 도장 쾅 찍고요. 후보 배우자가 아닌 오보로 인한 피해자.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근데 이 김혜경 씨 이 부분도요. 더 아래다가 할 수도 있는데 김혜경의 그 고야드 명품 백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탁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차를요. 딴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해당 사진을 보도하면서 김혜경 씨는 15일 오후 일반인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정 망토와 검정 모자, 검정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라며 사진 속 인물이 후보 배우자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른쪽 사진 인물로 더 팩트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씨는 사진이 촬영된 15일 카니발이 아닌 왼쪽 사진 속 흰색 승용차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아마 이 친민주당계 보도에서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왜 이 수행원이라는 사람이 일단 이런 식으로 언론인들의 취재진을 따돌리느냐. 아니, 자기네들이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은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오픈하고 더 많이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 이런 이제 일본식으로 얘기하면은 가케무샤, 영무자, 완전히 대역을 써가지고요. 자, 이 대역도요, 범상한 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대역을 쓴다면 김혜경 씨 비슷하게 하고 뭐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는데 거의 공포의 대역인 거예요. 누가 이런 코스프레와 누가 이런 연출을 했을까요? 지금 이 이재명의 김혜경 부부의 뒤에서 이른바 이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서포트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정말 앞으로 어떤 거짓말과 어떤 음모와 어떤 공작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후보 배우자가 아니라 오보로 인한 피해자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수행원이 무슨 피해자가 됩니까? 수행원이라든지 경호원이란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행원이 오히려 말하자면 피해자라는 거예요. 저는 가해자라고 봅니다. 왜? 많은 언론인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저렇게 눈을 교란시키고 말하자면은 자기가 김혜경인 척하고, 아니 저라도 그 뻗치기를 하고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김혜경이 나올 때를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온몸을 감싸고 저렇게 하고 나왔고 저게 범상치 않은 모습이고 이러면은 김혜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을 말하자면은 뒤통수를 치고 속된 말로 엿을 먹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김혜경이 자기가 가는 병원, 즉 이 꼬맨 성형외과에서 실밥을 트들어 갔다고 하는데 그거를 알려주기 싫었던 거죠. 어쨌든 그날의 그 사건은 이 부부들에게는 정말 감추고 싶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니 여러분. KBS, MBC, 네, 또 때로는 SBS, CBS, TBS 거기다가 친 YTN, 뭐 연합뉴스, 네, MBN 이런 아주 친정부적인 종편들이 다 문재인과 여당을 도와주고 있는데 무슨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겁니까? 지가 그동안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언론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야 기자들 저 나쁜 새끼들 맨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만 쓰고 지가 불량에다가 정과 사범에다가 김부선 씨하고의 그 무상 연애에다가 그 새벽에 처음부터 말이 틀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눈앞에서 사람이 실신하는 걸 처음 봤다. 소름 끼쳤다. 그러더니 두 번째는 또 침대에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요,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하다못해 오마이뉴스까지도 이재명이가 이상하다, 이재명의 언론관에 대해서 마구 두들겨 패고 정말 그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요, 제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지율도 점점 벌어지죠. 거기다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최악의 후보를 우리가 잠시 눈이 캄캄해져 갖고 저거를 찍었는데 저 물건 빨리 치우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는 치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나오는 뭐 이재명이가 뭐 회의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앞에 몇 명 딸랑이들 빼놓고는 다들 머리가 복잡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이 있는 뭐 이런 이 작전 세력들이 온다든지 뭐 자기네 지지자들이 작심을 해가지고 날 정해가지고 모이자 해갖고 오더라도 그 배경이 되는 바로 이재명의 그 뒷배경이 되는 사람이 막 연호 부르고 이러죠. 여러분 지금 사진을 쫙 해서 보면은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아휴 끌려왔는데 정말 저런 애 갖고 되겠어? 이러면서 체념과 그리고 비웃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라는 거는 엉망진창인 정도가 아니라 냉동고 같다. 이 냉장실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뭐 친문들도 그렇고 뭐 이 송가영 뭐 다 복잡하고 또 이제 이낙연 그쪽도 복잡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냉동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러다가 다 얼어 죽는다. 이게 얼마 전에 민주당의 중진 입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 이러다가 다 얼어 죽는다. 자, 그런데 이제 해경군 김씨의 이 사건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극단적인 취재진을 따돌리는 이유는 즉 해경군 김씨가 정말로 자기가 가는 병원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에 대한 적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언론들 두고 봐 이러면서 아예 언론을 매기려고 작심을 하고 대역을 내세운 거죠. 배우자 실당님 못지않게 이 수행원인 여성도 못할 짓이죠. 이 수행원인 여성은요, 어쨌든지 간에 이 세금으로 아마 급료를 받을 겁니다. 보통 배우자한테도 경호원이나 이 수행원을 붙여주거든요. 우리 세금일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한테, 이 수행원한테, 전문 직업 여성한테 뭐 이 망토를 씌우고 안경을 쓰고 막 김혜경인 척하고 나가라고 그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저는 그 수행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나 이 이재명이가 못할 짓을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부인이 김혜경 씨도 보통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덕팩트의 취재진을 고발을 딱 오늘 했다고 합니다. 즉 스토커다. 너무너무 스토커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은 김남국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472건을 가지고 이거를 다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겁주고 엎어놓고 협박하고 이게 뭐 조폭하고 다를 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자, 이재명이가 하루에 망언을 한 가지씩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도른 것 같아요. 오늘은 기후활동가 이 청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저도 놀랐어요. 저는 전과자입니다. 공동체의 합의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주장을 알리는 것도 참 효율성이 있죠.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들 법 어겨라. 그리고 나 전과자다. 나는 전과자입니다. 공동체의 합의 룰 그걸 일부 어겨가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 이거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 또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대통령이라면은 그날도 탄핵됩니다. 그리고 외국 같으면은요,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 전국적으로 이재명은 사퇴해야 된다. 사퇴건이에요. 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 전과자인데 법 어기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해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외국 같으면은 이 한마디로요, 이재명이 날아갈 거예요. 뭐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그 언론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는 낫다. 이런 황당한 얘기, 불법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고도 살아있으면은 언론 환경이 이재명한테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호의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전과자인 게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최악의 후보 선거 포기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냉동고, 완전히 지금요 이 살얼음을 걷는 듯한 기분이다, 우리 다 얼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윤석열이 이 문제가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참패를 할 거다. 왜? 지금 1일 1망원에다가 우리가 봐도 저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잖아, 저거 사람 자식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눈에 도끼만 오르고 살기만 올라갔고 당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발광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안은 지금요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분당이 되거나 공중분해될 것이다. 왜? 니 탓, 내 탓 이렇게 하면서 친문은 친문대로, 친노는 친노대로, 그 다음에 대개명은 아예 우리가 이번에 챙겨가지고 지방선거도 치르자. 그 되겠어요? 이재명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이재명은 구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영원한 패족이 되는 게 아니냐. 영원한 패족. 이 친노들이 패족에서 정말 불사조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 지금 이게 민주당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 그나마 현실 파악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대여까지 쓴 해경궁의 007 작전, 뭘 그렇게 감춰야 했나? 이거는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고 언론 취재 기자들을 일부러 매기려고 한 거죠. 그리고 해경궁 김 씨가 그 대역을 출발시키고 또 다른 자동차로 이렇게 나섰어요. 그러니까 더 팩트에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강압 취재를 했느냐? 우리가 강압 취재를 했다고 해경궁 김 씨가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경찰도 딱 한 번 제지를 했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니, 대선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자들이 뻗치게 하고, 더구나 해경궁이 2.5cm나 이렇게 꼬매고 그 뭉글뭉글 온갖 의문과 의혹이 증폭하는데 자기네들이 기사를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가 레일을 쫙 가고 있는데 그거 취재하는 기자 있습니까? 탈선을 했으니까 기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탈선을 한 두 사람 때문에 기자들이 몰려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또 이 취재진도 이렇게 번거롭게 수고를 하고 또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두 부부가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사죄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인들을 강압 취재로 고소를 한다. 그리고 대역을 써서 국민 세금으로 나온 수행원을 대역을 써서 따돌리기를 한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나올 끔찍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 기자들을 따돌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당당하다면은 오히려 기자들 불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취재 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선거에 나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이 라이트 비치잖아요, 밤에. 그러면 관 속에서도 이 취재진의 라이트를 비치면 벌떡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들이 매스컴 기자들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부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부의 머릿속, 성정, 인격, 와, 정말 이제까지 최악의 대통령 후보 부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